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니 강의를 좀 듣고 해주고 계신데,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큰 범주 내에서 개념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형, 다수관절형, 소수관절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어떤 어린이의 한방 치료 사례,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도달한 어느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의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에게 류마티스가 생기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병이 부모로부터 혹시 유전이 될 수 있는 것일까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유전적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일단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서 부모에게서 류마티스가 없는데도 두 사람의 부모에게서 류마티스가 없는데도 류마티스가 생긴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 무조건 생기거나 그러면 유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 아무도 류마티스가 없는데도 아이는 류마티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유전적인 것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류마티스가 있는 2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 결혼하고 임신해야 되는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류마티스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신 경우도 이제 많거든요. 예. 여성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역시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몸을 잘 치료해서 잘 관리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네. 더군다나 소아에게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참 혹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제 비슷하게 원인이 추정이 되는데 약간 다른 게, 네. 일단 면역학적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요, 성인처럼.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남자 어린이나 여자 어린이의 그 발병 연령과 성비의 비율을 봤을 때 성장 과정에서의 그 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발병한 것이 아닌가라는 원인이 또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바이러스 감염이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심리적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은 관절 자체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출산 과정에서 어려서 키워지는 과정 중에서 관절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성인 류마티스와 마찬가지로 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어떤 결정적인 발병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밝혀지면 치료제가 나오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가 나온 건데, 류마티스, 소아 류마티스의 경우는 성인 류마티스랑 마찬가지로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한의학적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유의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의학적으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의학적으로는 그 증상 조합, 다양한 증상의 조합이나 중간에 변화되는 증상들, 그리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른 증상 변화와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장점이기 때문에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치 수준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약에 의한 어떤 부작용, MTX라고 하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한참 커가는 아이들에게 면역억제제, 항암제 성분의 MTX를 투여하거나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이런 강한 약들을 류마티스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대학적으로 이런 강한 항암제 성분, 스테로이드 성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신장,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왜? 항암제 성분이 들어오니까 뼈에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죠. 한창 클 때. 그러니까 성장이 또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키가 잘 안 크고, 체격이 대부분 왜소해요. 아이들 보면은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양약을 먹거나 주사를 오래 이렇게 맞은 아이들, 생물학적 주사 제제라 해서 요즘에 신약 주사 제제인데, 이것을 또 오래 맞은 아이들 보면은 염증 수치는 관리되고 통증은 조절이 되는데, 이게 살이 삐쩍 마르거나, 키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거나, 저체중이거나, 체력이 아주 바닥 상태이거나, 이렇게 어떤 양약 치료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 반대의 작용들을 한방 치료는 예방을 해주고 그 반대의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약 또는 주사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류마티스, 소아 류마티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오히려요, 성인 류마티스 치료보다 아이들이 한방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아이들은 커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네요. 예,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변화하는 어떻게 보면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방 치료가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방 류마티스 치료는 끝이 날 수 있게 해준다. 관리 차원이 아니고 임상적 관의 완치 수준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성인 류마티스 치료보다 오히려 한방 치료가 소아 류마티스는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네. 한창 자라나야 되는 시기이고 그렇게 강한 약을 버텨낼 힘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어떤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지 그 점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전신형에 대해서 잠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일단 고열 39도, 40도 지속되는 고열이 이게 최소한 2주 정도는 고열이 계속 지속이 돼줘야 됩니다. 열이 상승되는 게 2주 이상은 지속이 돼주고 그리고 최소한 3일 연속 정도 발열이 있어야 돼요. 고열 상태로 3일 정도는 계속 지속이 돼줘야 되고 그 텀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텀이 발생 주기가 2주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홍반성 산포되는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의 발진, 특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진은 어떤 형태로 그럼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엉덩이 사진인데요. 예. 예, 이게 지금 5살 어린이 이제 귀여운 엉덩이 사진입니다. 동글동글하니. 이게 지금 그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피부 발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발진 부분이 거의 막, 이게 엉덩이인가 싶을 정도로 막 상해에 있다 그러나요? 예.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네. 요것은 이제 나은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의 사진이고요. 예. 이제 원래대로 원래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병했을 때의 오늘 치료 사례 어린이 사진인데 엉덩이 전체적으로 붉게 산포된 홍반성 발진. 마치 루푸스 여성분들의 뺨에 발진이 한두 개 생긴 것처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주 확산돼서 넓게 이렇게 확산돼서 산포되어 나타나는 홍반성 발진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음식 두드러기 네네. 났을 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구별을 해야 되고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의 피부 발진은 두드러기하고 차이는 고열이 발생되거나 관절이 아픈 기타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두드러기 발진과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네. 엉덩이에 저렇게 강하게 발진이 올라오면 아마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많이 좀 힘들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불편하고요. 예, 이렇게 예. 엉덩이만 나온 게 아니고 팔다리나 관절 부위, 손가락, 얼굴도 전체적으로 돕는데 얼굴은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네. 제가 신체 부위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괴롭겠네요. 네. 고열, 그리고 이제 붉게 나타나는 홍반성 발진, 그리고 또 어떤 증상들이 이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또 나타나게 될 수 있는지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고열, 네. 그다음 피부에 산포되는 붉은색 홍반의 발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관절 통증이죠. 손가락, 발가락, 발목, 무릎, 손목, 팔꿈치 이런 큰 관절 주변으로 관절 통증과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간혹 그리고 림프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이나 어깨, 겨드랑이, 팔뚝 쪽에 인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파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인파가 땡땡하게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편도선, 감기를 해서 편도선 무는 것처럼 임파선이 이렇게 땡땡하게 부어오르고요. 간이나 비장이 부어오른 경우가 많고 간 수치가 상승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늑막염이나 복막염, 신막염 같이 내부 장기에 염증이 침범돼서 장막염이라고 그러죠. 장막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열이 발생하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빈도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결국 그 열이 발생되는 다른 질환과의 어떤 감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열이 발생할 때 네.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열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기쿠치병이라든지 수족구병, 가와사키병,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 등 고열이 발생하는 질환과 감별 진단을 잘 해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실제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가 실제 논문으로도 발표가 된 사례이라고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실제 소개해 드릴 사례가 예. 이제 대한한방 소아과 학회지에 고열 발진을 동반하는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아의 증례 보고라는 이제 조금 긴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한방 소아과 학회지에 실제로 등재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이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는 몇 살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처음 원장님을 찾아왔을 때 이 소아의 어떤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을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를. 앞으로 이제 각 해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 사례들을 각 연도별로 한 명씩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2008년도에 치료한 이제 어린이 사례입니다. 이게 네. 5살이었고요. 2008년도에.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한방 치료를 해서 소아 류마티스 전신형이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도달한 사례이고요. 이 5살 어린 친구의 처음 이제 증상은 매일 주기적으로 39도, 40도 고열 발진 나타나면서 피부에 이렇게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엉덩이에 네네. 이런 발진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엉덩이에. 예. 이게 지금 엉덩이뿐만 아니고 손가락, 마디들, 그리고 얼굴 전반적으로 발진이 나타나면서 관절 통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9개월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진이 있던 상태에서 엉덩이가 완전히 깨끗해질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죠. 네. 이게 9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발진이 완전히 가라앉고 관절 통증도 가라앉고 이런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한 사례입니다. 예,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깨끗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라디오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그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붉게 올라온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 매끈한 깨끗한 피부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살 어린이의 경우도 양방병원에서 먼저 좀 치료를 하다가 한방 치료를 그 후에 받게 된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료를 받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양방 치료를 그럼 먼저 하고 나서 역시 한방으로 옮겨볼까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성인 류마티스 여성분들하고 한방 치료를 시작한 시점에서 차이는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자마자 양약 처방을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음 진단받고 양약 처방 들어가면서부터 곧바로 한방 치료를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한방 양방이 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한방 양방 치료가 거의 들어왔다. 그리고 이때 올 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때 2008년도 당시만 해도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는 정말로 알려져 있지 않은 때거든요. 지금부터 벌써 7, 8년 전이니까요. 이 아버님이 그 영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닉 놀테라는 명배우가 아들이 있는데 그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치료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본인이 전 세계 모든 의학 정보 뒤지고 의학서적 찾아가지고 약을 만드는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인데 이 아버님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 아버님이 딱 이 닉 놀테 영화 배우처럼 로렌조 오일의 아버지처럼 온 세상의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정보를 정말로 다 뒤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아는 지식 수준만큼 아는 상태에서
저하고 연락이 닿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류마티스 정보 역시 아버님이 다 통독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꿰뚫은 상태에서 왜 왔느냐 한방치료하러 본인이 조사를 다 해보고 전 세계 치료학들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MTX라는 항암제 성분을 내 아들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싫다 나는 내 아들에게 항암제를 쓰기가 싫다. 그리고 류마티스가 안 낫는다고 정의가 돼 있는데 나는 내 아이가 낫게 하고 싶다. 평생 약을 먹으면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랑 연락이 닿아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08년도 이제 7월부터 여름 이제 들어간 시점이었는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한방치료를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양약을 오래 복용했던 경우보다 좀 더 빨리 치료가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면역 조절을 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아이의 면역 조절을 통해서 자생적인 회복력이 살아나서 류마티스가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머님들하고 매일매일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네. 원격 진료 제가 한다고 그랬죠. 절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9개월 동안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이고 추석인 간에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아이 먹는 거 삼시세끼 다 체크하고 양약을 줄여가는데요. 양약을 줄이면 열이 오르고 그러면 잠깐 양약 줄인 거 스톱하고 거기서 또 줄이면 또 열이 또 오르고 그럼 또 양약 줄인 거 또 스톱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치열하게 고열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9개월 동안 조금씩 양약을 줄여 나가면서 결국은 9개월 후에는 양방병원에서 혈액검사상 ESR, CRP 수치, 류마티스 팩터 다 정상 범위로 나타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네. 발진이 다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이 성인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해서 완치 수준에 도달하게 해도 병원에서 양방 선생님들이 완치 판정을 안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상 증상상으로 완치가 됐어도 완치 판정을 잘 안 내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기 대학병원 선생님이 정말로 너 이 어린이는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서 잘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녀라라고 이렇게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네. 이렇게 9개월 후에. 그래서 이 어린이가 그 후에 이제 성장 벌써 이제 7, 8년 됐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어머님이 연락을 주시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학교 어떻게 다니고 있고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일 걱정 너무 건강하고 잘 먹어서 너무 건강해서 이제 걱정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행복한 걱정인데. 네,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만약에 그 시점에 한방 치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양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계속 지내면서 염증 수치 조절하면서 만약에 양약이 안 듣기 시작하면 또 생물학적 주사제로 넘어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방 치료를 병행했던 것이 이 어린이 성장 과정에서 큰 어떤 선택의 기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 기로가 됐던 원인은 그 아버님이 정말로 류마티스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책,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 다 훑으셔가지고 한방 치료를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도전을 하셨던 게 아이가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자생력만 이렇게 건드려준 거예요. 회복력만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진통 소염시킨 작용이 한약에는 없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도록만 면역 조절을 한 것이고 식이요법과 관리를 해서 9개월 동안에 양약을 줄여가면서 결국은 혈액검사상, 임상 증상상, 피부 증상으로도 모두 깨끗하게 완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은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성인 류마티스보다 오히려 더 한방 치료가 더 필요하다. 왜?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비롯한 스테로이드를 쓰기가 아이들은 너무 여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한방 치료는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비롯한 소수 관절염, 다수 관절염 역시 아이들의 면역력을 자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면역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을 해줘서 자연 치유력으로 류마티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한방 치료가 꼭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소아이기 때문에 그 한방 치료를 했을 때는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자생력이라든지 회복력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100을 치료할 게 50만 치료해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생장하는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훨씬 빨리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게 있어서 한방치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빨리 인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던 어린이가 한방치료 후에 잘 나았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를 두시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